치과마다 모두 같은 진단, 같은 치료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치과에서는 서로 다른 진단과 치료 방법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치과 의사의 진료 철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치료는 모르겠지만 발치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도 다른 치과에서 발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들으신 후에 저희 치과에 내원한 분이 계셨습니다. 환자분은 결국 이 치료를 받고 치아를 살리는 데 성공하셨는데요. 치아를 살리는 이 치료는 바로 재신경 치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치과에서 발치를 해야 한다고 들으셨나요? 발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환자분들께서는 발치에 대한 거부감도 클 뿐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으로 무조건적으로 발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치는 꼭 필요할 때는 해야 하는데요. 발치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라는 점에서 필요할 때 하지 않는다면 구강 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발치를 하기 전에는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발치하기 전 치과를 적어도 두세 군데는 다녀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치과마다 모두 같은 진단, 같은 치료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치과에서는 서로 다른 진단과 치료 방법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치과 의사의 진료 철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치료는 모르겠지만 발치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도 다른 치과에서 발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들으신 후에 저희 치과에 내원한 분이 계셨습니다. 환자분은 결국 이 치료를 받고 치아를 살리는 데 성공하셨는데요. 치아를 살리는 이 치료는 바로 재신경 치료입니다. 이 재신경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치과가 있는 반면에 하지 않는 치과도 있기 때문에 어떤 치과에서는 발치를 하라고 하고 또 다른 치과에서는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신경 치료로 모든 치아를 살리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치아를 살릴 수 있다면 치아를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신경 치료가 뭔지, 어떤 경우에 이 재신경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재신경 치료란 말 그대로 신경 치료를 다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충치나 균열로 인해 신경 치료를 받았던 치아들은 여러 이유로 다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아의 신경 다발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신경 치료라는 치료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점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신경 치료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 치료 후에 문제가 생긴 치아에서 다시 한번 신경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신경 치료를 해야 하는 치아는 신경치료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그렇다고 신경치료 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다 재신경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경치료 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중에 특별한 경우에서만 이 재신경 치료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치료가 충분히 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신경치료는 치아 뿌리 속 세균과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인데요. 치아 뿌리의 구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너무나 복잡하게 갈라져 있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경관을 찾지 못했거나 염증 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보철물을 제거하고 치아 내부를 다시 깨끗하게 소독한 뒤에 재신경 치료를 통해 치아를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철물 틈으로 세균이 다시 들어간 경우입니다. 신경 치료를 받은 치아는 보통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크라운 경계 부위가 벌어지거나 충치가 다시 생기게 된다면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치아 뿌리 끝에 다시 염증이 생기면서 씹을 때 통증이 있거나 잇몸이 붓고 고름이 나오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신경치료 후에 통증이나 염증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신경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눌렀을 때 아프거나 잇몸 염증이 반복된다면 재신경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치아가 재신경 치료로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치아 뿌리에 금이 간 경우,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 잇몸뼈가 너무 많이 녹아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재신경 치료를 잘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무리하게 치아를 살리기보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같은 다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치과에서는 이 치아를 빼야 합니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치과에서는 한 번 더 살려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치과마다 치료 기준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신경치료는 일반 신경치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기존 재료를 제거해야 하고 복잡한 신경관을 다시 찾아야 하며 숙련된 수술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과는 재신경치료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해서 발치를 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치과는 충분히 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재신경치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무조건 치아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릴 수 없는 치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쓰게 만들고 결국 뼈 상태까지 나빠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너무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적어도 두세 군데 정도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아는 한번 발치하면 다시 자연 치아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물론 꼭 발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재신경치료를 통해 한 번 더 치아를 사용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경치료 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발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치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살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